그래서 작년 겨울에 막 눈 오고 막 춥고 지금 벌써 에어컨 틀고 그죠? 벌써 요약집도 했나 싶었는데 벌써 다음 주면 벌써 마무리하고 7월 달에 또 문체부 들어가면 또 바로 또 8월 달 되고 원서 접수하고 접수는요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돼요. 첫날 해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시험 볼 수 있는 곳 근처에 할 수 있습니다. 늦게 하잖아요? 저 멀리 가야 돼. 멀리 가야 돼. 빨리 접수해 주시고요. 뭐 같이 하는 거 아니면 학원 사는 거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게 가능하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하려면 빨리 하는 게 좋고 접수하면 이제 뭐 거의 다 됐죠. 뭐 8월 중순 말쯤 하는 거니까 뭐 9월 달, 10월 달 다 됐네. 하여튼 힘내시고 하여튼 마지막에 웃으려면은 지금부터 조금 더 힘들더라도 같이 좀 고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토요일에 뭐 합니까? 특강 공포의 법률 특강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얘기했지만 일단 국토법 한 과목 한번 띄워보자. 그래서 내용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료에 그 내용 일부분과 그 관련된 문제를 내가 막 맞는 것이 아니라 많이 기출된 지문들로 구성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했으니까 내용만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좀 재미없어요. 효과가 없어. 이 내용에 대해서 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같이 풀어줘야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감을 잡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어보시고 아 그래도 들어보니까 괜찮아 효과 있어. 그러면 다음에 들으시고 부탁 얘기로 들어보니까 에이, 혼자 하나 똑같네 막. 그럼 8월달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 그때 가면 내가 또 들으라고 할 거니까. 하여튼 이 하는 거 특강이니까 집중적으로 한 과목 한 번 매달려 가지고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날 안 보인다 그러면 알아서 하여튼. 자,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 주택조합. 자, 주택조합은 세 가지 있었죠? 첫 번째 뭐죠? 지역, 줄여가지고 지역조합 할게요. 지역조합. 지역 주택조합, 지역조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직장조합이 있고, 세 번째는 리모델링 조합이 있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이 두 가지는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은 현재 주택을 건설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는 여기 빈 대지, 그죠? 빈 대지에 주택을 이렇게 건설을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건설을 해야 되겠죠? 건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토지 소유자들이 또 조합원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 매수를 다 해가지고 100% 소유 확보한 다음 할 것 같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어차피 뭐 토지 땅도 내 땅이었고 나도 조합원이니까 그냥 계약금만 받으면은 그 이후에 그 전체 사용권 80% 이상만 승낙받으면 가능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조합 설립할 수 있는 인가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요? 토지 사용권 얼마 이상 줄여가지고 80% 이상 확보됩니다. 하지만 얘는요 현재 이미 주택이 이렇게 건설되어 있잖아요. 이미 그죠? 이미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얘는 이제 건설하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토지 사용권 80% 이상 이런 말 나오면 안 돼. 안 되고 오히려 입주한 이들의 뭡니까?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10개 동이다 그러면 10개 동 전체 다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얼마요? 전체 얼마? 3분의 2고 각 동별 과반수 동의받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102동부터 110동까지는 동별 과반수가 안 나와. 하기 싫다고 말이죠, 그죠?
하필은 그 동 한 동인 101동만 나온 거야. 그러면은 건물은 따로 돼 있는 거니까 그럼 우리 동만 하자 가능한 겁니다. 하자. 그래서 한 동만 한다. 그러면 그때는 한 동이 전체니까 전체의 개념이 뭐예요? 한 동 3분의 2 이상 요거죠. 그래서 이 80%가 여기 넣으면 안 되듯이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김에 여기 지역조합은 광역적 개념입니다. 부산시 어디 살든지 간에 부산시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지역조합의 조합은 다 됩니다. 경상남도 어디 하든지 간에 그죠? 만약에 양산시 한다 그럼 저쪽 진주시든 뭐든 다 가능합니다. 이런 광역적인 개념.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같은 지역 안 직장도 어찌 보면 그 지역 안에 있는 직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의 같은 겁니다. 지역 안에 부산시 안에 있는 직장, 이거 직장도 어찌 보면 어느 지역 안에 있는 직장이니까 그 두 개는 그래도 공통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 직장 조합에 가입하려면은 첫 번째 뭐요? 집이 없어야 돼. 뭐라고요? 무주택자. 이거 다 되는 겁니다. 집 없는 사람이 주택 건설될 때 분양받는 것이죠. 두 번째, 집이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몇 채? 한 채. 두 채 안 됩니다. 한 채. 왜? 분양받으면은 주택 이거를 팔아야 돼요. 그죠? 처분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채 갖고 있는 자만. 그리고 조합 설립할 땐 전부 인가받아요. 이거는 도시개발 조합, 정부의 조합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합 설립할 때 인가받으라. 그죠? 다 똑같습니다. 얘도 인가. 다 인가받는 거. 인가받으라. 얘도 인가받고요. 얘도 인가받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상도 도시개발 조합 설립할 때 몇 명 이상, 7명 이상이 지정권자로부터 인가받으라. 단 2개만 신고하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 방법 변경 도가 신고했듯이 얘도 다 인가인데 직장 조합일 때만, 그죠? 일 때만 뭐가 나와요? 신고가 있다. 그게 뭐죠?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때는 뭐라고요? 신고해라. 이때 얘는 신고는 뭐만? 여기 무주택자만 해당된다. 얘만 해당돼. 얘는 해당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 신고는 바로 안 되고 얘만. 그래서 국공신무다. 국공신무 시작. 국공신무 한 번 더 시작. 국공신무 다 인가입니다. 다 얘만 신고예요. 이런 것들 미리 정리해 본 겁니다. 자, 책 봅니다. 주택조합 1번 주택조합의 설립, 1번 조합의 설립 인가, 1번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이거 바로 지역 아니면 직장조합이고요.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얘는 리모델링 조합 되겠죠. 이들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뭐라고요? 인가하더라. 특시, 특도, 시군구. 특시, 특도, 시군구가 많이 나오니까 이하 뭐라 그러자고요? 시군구라 한다. 그러면 시군구는 특시, 특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인가받으라. 변경도 인가받고 해산도 인가받고 다 인가. 만들 때도 인가, 해체할 때도 인가, 변경도 인가. 하지만 다만 신고 대상 직장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왜? 얘는 그냥 신고하기 때문이죠. 2번 국공신무. 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무슨 조합? 저를 봐요. 무슨 조합? 직장조합이요. 여기 직장조합. 직장조합입니다. 직장조합이요. 지역조합이 아닙니다. 시군구에게 신고하라. 특시, 특도, 시군구를 말하는 것이죠. 신고하라. 변경도 신고, 해산도 신고, 다 신고죠. 이번에 지역과 직장 두 개는 나오죠. 지역이든 직장이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싶어요. 나오죠. 대지의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라. 그렇죠. 여기에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확보하라. 그런데 보세요.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변경할 때는 80% 이상 확보할 의미 없죠. 그죠? 확보에 관한 변경과 해산은 또다시 80% 이상 확보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3번 리모델링은 똑같이 그때 시군구에 인가받아라. 이때 1번 나옵니다. 전체 리모델링 합니다. 전체 3분의 2 이상 각 동별 과반수. 2번 한 동반에요. 한 동 전체 3분의 2 이상. 됐죠? 조합원 1번 자격입니다. 1번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지역, 직장 등등이 있는데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아버지가 조합원인데 사망으로 상속받는 자는 상속은 무조건 되는 겁니다. 상속인의 자격 요건은 의미 없습니다. 다음 요건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다음 요건에 맞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시험에 다음에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하면 안 되죠. 상속인이 그러면 뭐 우리 아버지 건물이고 아버지 건데 뭐 내가 요건 안 된다 가지고 그걸 안 받습니까? 상속은 무조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말 그대로 자 1번 나오죠. 1번 먼저 1번에 두 번째 줄에 끝에 보니까 무주택자이거나 그죠?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은 85 이하 한 채이다 나오죠. 그죠? 85 이하 한 채이다. 그리고 2번은 뭐냐? 2번은 지역이죠. 그래서 얼마 이상? 6월 이상은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한다. 자, 직장조합은 보니까 지역조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일 거 똑같이 해도 봅니까? 자격 요건이 똑같다. 다만 국공신무가 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 신고한 뭐라고요? 무주택자 한다 해서 국공신무다. 무. 그런데 자 거기 이제 지역조합에 1번 보니까 자 요겁니다. 요거 이 두 가지 여기 이 두 가지에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요 기간 안에 해당이 되면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합 설립인가? 그렇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언제까지? 입주 가능일까지입니다. 요 날까지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한 채 소유자이면 된다. 그런데 여기가 투기 가열주구라면 요거 여기 얘들하고 투기 가열주구라면 일때는 1년 전이다. 즉 조합 설립인가 인가 신청일 1년 작년 오늘이죠. 1년 전부터 입주 가능일까지다가 가로원에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공동주택 외의 시설인 소유권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등등 많이 있겠죠. 여러 명의 공유다. 공유는 무조건 한 명이죠. 똑같습니다. 이때 1번은 사업계 승인 주택법 적용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의 소유자. 3번은 건축법 적용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소유자. 다 가능하죠. 2번은 유치원 등등의 복리시설의 소유자. 전부 다 조합원 될 수가 있다. 2번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 억울하죠. 그죠? 이때 시군구가 인정한다면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걸로 해주고요. 3번 조합원은 조합규약. 일반적으로 조합이 작성하는 건 정관이죠. 그죠? 근데 주택조합은 정관이 아니고 뭐라 불러요? 조합규약. 이래 불러요.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했다. 이건 다 가능합니다. 했다가 내가 안 하겠다는데 뭐. 이럴 때 3번, 4번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에 내가 부담했지만은 내가 낸 돈 중에 남는 게 있다면 그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왜? 탈퇴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가로 2번 조합원의 수.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그러니까 당연히 리모델링은 제외하죠. 리모델링 이미 입주해서 세대수가 딱 정해있잖아요. 예정세대수 이런 말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지역과 직장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또 있습니다. 건설자. 건설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리모델링은 아닙니다. 세 번째 줄. 예정 세대수가 1000이다. 그러면은 1000에 500명이죠.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최소 몇 명 이상? 20명이다. 이상이다. 자, 그러면 물어볼까요? 자, 1000이면은 얼마 세대? 500세대 최소. 그죠? 300이면 150. 그다음에 100이면 50이죠. 50. 그다음에 50이면 25. 30이면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30이면 10. 얼마? 20. 내가 요거 얘기하려고 내가 계속 나누는 거 요거 까먹지 말라고. 얼마 이상? 20이에요. 20. 그러니까 생각대로 까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만 사업계획 승인 등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됐다면 만약에 1000인데 1000이면 500이잖아요. 예를 들면 1200이면 당연히 600이죠.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그 얘기니까요. 단지 거기에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임대주택은 뺍니다. 아시겠죠? 임대주택은 빼는 겁니다. 자, 1000이다. 한 개 동에 100이다. 두 개 동에 임대주택이다. 그러면 얼마로? 800으로 한 거예요. 800으로. 그죠? 아시겠죠? 800에 400 이상의 세대수가. 3번에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입니다. 원칙적 금지죠. 지역조합, 직장조합,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난 후에는 원칙적으로 교체 신규 가입이 안 되지만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 다 되죠. 자, 예외적 허용이 뭐냐? 1번 한마디로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 받았습니다. 대학에서 학생 모집하고 미달됐습니다. 당연히 추가 모집하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2번은 뭐냐? 다음의 사유로 결혼이 빈자리가 발생했을 때에 신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조합원의 사망. 사망은 그 자리가 무조건 비는 거기 때문에 신규 채용 가능합니다. 2번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로 정여로 판결로 변경됐습니다. 그 지위가 박탈됐단 말이에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무조건 비는 거죠. 신규 채용 가능합니다. 다만 뒤에 거 투기 가열지구에서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굉장히 세잖아요. 아예 전매가 금지된 것이니까 전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는 안 되고,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안 나오면 된다. 3번 조합원 탈퇴. 저러보다 탈퇴는요 무조건 빈자리가 아닙니다. 탈퇴를 안 해도 될 자가 탈퇴한 거잖아요. 그때는 50%가 안 될 때만 충원합니다. 만약에 1000세대입니다. 다 임대아파트 없어요. 근데 보니까 550이에요. 가능하죠. 그죠? 탈퇴가 100명 했어. 다시 탈퇴 30명 했어. 안 뽑아요. 맞죠? 탈퇴 100명 했어. 그건 50%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0% 맞추기 위해서 최소 50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합니다. 그 뜻이에요. 왠지 압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사망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빈번해요? 드물잖아요.
양도, 증여, 판결 드물어요? 쉬워요? 드물어. 드물다니까 판결은 시간 많이 걸리고. 탈퇴는 마음에 안 들면 탈퇴 막 한단 말이냐, 탈퇴. 550명인데 한 명 탈퇴했다가 오늘 또 한 명 뽑고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탈퇴를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다. 한 명, 두 명, 오늘 한 명 했다가 내일 한 명 했다가 오늘 한 명 탈락하면 또 뽑고 내일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탈퇴는 빈번하거든요. 4번에 조합원이 무자격자하며 애초부터 안 될 자니까 없애버리고 충원. 하여튼간에 거기 탈퇴만 50%면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탈퇴는 한 명 한 명씩 자주 빈번하게 한다. 그때마다 계속 충원하면은 일 처리하기가 굉장히 버겁다 그 말이에요. 버겁다. 50%가 안 될 때만 해라. 어차피 오늘 탈퇴 한 명 하면은 내일 또 하거든요. 그 다음에 5번 사업계획 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돼서 아까 전에 1000이면은 500이잖아요. 저를 봐요. 1000인데 현재 550명이야. 이것이 1200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 얼마죠? 600이잖아. 50명 모자르죠? 그때는 50%를 맞추기 위해서 50명을 신규로 해야 되겠죠? 그 뜻입니다.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면은 50% 이상 맞추기 위해서 충원을 해야 된다. 변경될지라도 현재 그 변경된 세대수의 50% 이상이 지금 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나중에 다시 한번 뭐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 받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분양하면 되는 거니까요. 3번 4번 묶으세요.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 시에는 요겁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모집할 때나 나중에 재모집할 때나 그 기준 요건은 똑같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똑같다. 4번은 뭐냐? 추가 모집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분명히 추가 모집했으니까 종전과 변경된 거 맞죠? 그죠? 처음에 500명이 있는데 지금 600이야. 당연히 변경됐으면은 변경 인가 신청은 과거로 못 가는 거잖아요. 조합 설립이 인가받고 난 다음이니까 못 가고 앞으로 다가올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헷갈린데 절로 볼래요? 조합 오늘 모집하죠. 그러면 할 때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신청하죠. 그러니까 처음 모집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 앞으로 다가올 거는 거기에 요 기준에 맞게 모집합니다. 인가 받았어요. 인가 받고 난 다음에 끝나서 이제 이후에 하는 게 뭐예요? 재모집이에요. 재모집. 그러니까 얘도 여기에 맞는 기준. 얘도 뭐예요? 여기에 맞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뽑을 때나 나중에 뽑을 때나 그 기준 요건은 똑같아. 다르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르게 하면은 만약에 얘가 유리하면은 하겠어? 나중에 하지? 기준 요건은 똑같이 하나. 여기 모집해가지고 뭐 애들하고 500명. 여기 600이다. 변경됐죠, 그죠? 언제 하고요? 사업 계획 승인 받기 위해서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이날 이때에 변경되었다고 그 나오죠? 사업계 승인 신청일까지 그때까지 하면 된다 그 얘기죠. 왜? 현재 실질적인 실무는 과거를 못 가기 때문이죠. 기준 요건이야 따지지만은 그죠? 행동 요건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죠. 과거로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3번 4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번 조합원의 모집
신고 및 공개 모집입니다. 당연히 1번 지역조합이에요. 직장조합이에요. 두 번째 모집. 요거잖아요. 처음에 요거 모집할 때는요. 모집하겠다고 신고하고 공개 모집이에요. 아직 얘는요. 뭐라고요? 얘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입니다. 밑에 보세요. 자,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자, 조금 전에 위의 사항 때문에 신규 채용 내지는 그죠? 충원 내지는 신규 모집 뭐합니까? 재모집이죠? 재모집. 요거. 재모집은 신고해 안 해요? 신고 안 해. 이미 했잖아요. 안 해. 이때는 공개 모집이 아니고 급하잖아 지금요. 뭐야? 선착순이야. 선착순. 여러분 이건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학에서 학생들 모집할 때하고 좀 느낌을 그래 보시면 돼요. 그죠? 대학에서 애들 처음에 신입생 모집할 때 대학 일단은 뭡니까? 고등학교 졸업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재모집할 때도 고등학교 졸업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조건이란 말이죠. 그렇죠? 처음에는 교육부 신고하겠죠? 신고하고 대한민국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이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학교 졸업했던 간에 누구나 다 오잖아요. 공개 모집이잖아요. 근데 어느 특정한 경쟁력이 약한 4년제 대학 같은 경우요. 분명히 부산은 모르겠으면 지방 있단 말이죠. 4년 대학인데 경쟁력이 약한 대학인데 불구하고 또 그중에서 경쟁력이 약한 과가 있는 과가 있습니다. 뭐 인문대는 가장 철학과 이런 거 철학과는 항상 미달이에요. 이제는 철학과 없는 데가 많아요. 왜? 철회했기 때문에 철학과 어디 없어 이제 철학과. 그다음에 뭐 어문 계열에 무슨 뭐 도고동문과 뭐 CPN 관련과 뭐 다 없었어요 이제. 거의 다 없습니다 이제. 없고 이제 서울 외대 아니면 부산 외대 와야 돼 이제. 심지어 와야 되지. 일반 대학에 왜 정부에서 지원할 때 취업률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취업 아무리 뭐 인기 많아도 취업률 안 나온 것은 빼버려. 아니 통폐합 내지는 없애버립니다. 왜? 학교 살아나가려면은. 그러니까 인문대에서도 취업이 안 되는 과가 뭡니까? 국문과 없는 학교 많아 이제요. 국문과 빼버리고 영문과 냅두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인문학은 학문의 영역을 봐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취업률로 하다 보니까 잣대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학과도 많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취업률이 가장 좋아하거든요. 왠지 압니까? 참 모순 덩어리인데 자격증으로 대체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4대 보험이 되는 곳에 취업하는 것만 인정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4대 보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업률 안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없어진 학교 많아요. 전문대학 다 거의 다 없어졌고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평균 깎아먹으니까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약한 대학은 한 명당 인문대는 300만 원대, 사회대는 400만 원대, 공대는 500만 원대 등록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마다 돈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를 못합니까? 자녀를 나무라지 마세요.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2월 말쯤 되면 경쟁력 약한 전국의 대학이 10몇 개 있습니다. 골라서 할 수 있어요. 대학 가세요. 프랭크가 적혀 있습니다. 무슨 과, 몇 명, 쫙, 뭐 5명, 6명, 선착순 모집, 수능 무관. 걱정하지 마세요. 다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졸업증 있으면 다 들어가요. 수능 무관. 안 봐도 돼. 남들은 다 봤어, 그죠? 고생하게. 안 봐도 돼. 탱겨다가 그냥 원사람 내가 아싸 들어가면 돼. 이런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이 10개 더 돼요. 10개. 앞으로 이제 통폐합되거나 사라지거나 할 겁니다. 인구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거기에 이제 걸리는 것이죠. 대학. 그러니까 좋은 대학들은 이제 뭐 당연히 살아남고 국립대학은 거의 살아남아요. 사립대학이 문제인 겁니다. 사립대학이. 그래서 가능하면 국립대학을 보내십시오. 국립대학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립대학은 절대 내 말 없어요. 없어요. 부산도 곧 없을 대학 몇 개 있습니다.
내가 뭐라 말 안 하겠습니다. 있어요. 좀 기다려보세요. 특히 1순위가 전문대학이고 2순위가 4년 대학 중에서 부산 안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4년 대학이 한두 개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가 없어지지 않으려면은 이제 웬만한 과들 다 폐과시키게 됩니다. 처음 폐과 안 되니까 다른 과랑 이렇게 통폐합 시켜가지고 뺍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가요. 통폐합 빼고 교수 잘리고 통폐합 해서 잘리고 한단 말이죠. 국립대학은 그런 게 없어요. 하여간에 이거요. 선착순이고 선착순 뭐지? 아시겠죠? 거기다가 밑에 난 나이를 먹었어요. 나이를 먹어도 대학 가고 싶은데 옛날에는 돈도 없었고 지금 돈이 많아. 나이를 먹었어. 꼭 뭐 대학을 나이가 뭐 50, 60대 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내가 대학 졸업장 따가지고 내가 직장 취업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 하지 못했던 나의 어떤 그 삶을 좀 재충전하기 위해서 한번 가고 싶어. 수능 안 봐도 돼요. 요즘은요 30세 이상 만학도로 해가지고요 그냥 뽑습니다. 부산도 있을 겁니다. 그냥 뽑아요. 수능 안 봐도 돼요. 가고 싶어요? 나한테 얘기만 해. 바로 보내줄게. 서울도 많아. 그리고 만학도 장학금이 있어. 40% 장학금 나와 또.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20대 학생들처럼 매일 학교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거야 이제. 그래도 젊은 나이에 마음 먹으면 백팩 메고 가는 거야. 재밌게 하는 겁니다. 젊게 사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이 대학은 가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이버 대학으로 많이 빠지는 겁니다. 사이버 대학에는요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동영상으로 듣는 거니까. 사이버 대학은 등록금 싸요. 보통 100에서 120이에요. 하나 등록금이. 근데 국가 장학금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안 나왔다, 가고 싶다. 나한테 얘기해요. 내가 다 아니까. 소개시켜 줄게요. 쪽팔린 거 어디 있어? 해야지. 대학 나왔다! 그러면은 자격증 따고 한 2, 3년 공부하고, 2, 3년 동안 부동산 중개업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 대학원을 꼭 들어갔어요. 부산에 여기 있죠, 그죠? 동아대? 동의대? 동의대가 대학원 있나요? 있으면 들어갔어요. 부산은 딴 데 가지 마세요. 나는 부산서 부동산 할 거야. 그러면 부산 가야지. 딴 데 갈 필요 없습니다. 왜 가냐 하냐면은 뭐 그 하겠다 가지고 어디 뭐 보이려고 천만에 만만해. 인맥 쌓으라고. 들어가면은요 중개업자들 많고요. 은행장들도 있고요. 그래서 금융기관 특히 뭐 토주공, 지공 직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정부 관련 사람도 다 있고요. 심지어 지자체, 부산시 공무원, 뭐 구청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기 없으면은 1년에 연말에 한 번씩 총동창회 모임 할 때 보면은 선후배 중에 다 나와. 그때 있다가 저 사람은 은행장에 나오면 일부러 친한 척해야 돼. 친하고 막 사이 지내야 돼. 할 수 없어요. 친하게 지내고 내 나이가 어리면은 밥도 사고 술도 사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친하게 지내야 친한 사람한테 물건 맡기고 친한 사람한테 얘기하지. 맞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가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인맥 쌓으라고 가라는 겁니다. 내가 또 동의대 홍보 줬네. 그죠? 동의대 가면 학부도 있죠. 학부도 있고 거기 석박사 다 있습니까? 석사만 있습니까? 박사는 예? 그럼 박사는 없습니다. 부동산학 석사까지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간에 그것 때문에 여담했는데 꼭 가보세요. 근데 이거는요 실무를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 하면서 가야 됩니다. 안 하면 하는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가잖아요. 중개업자한테 장학금 나와요 또. 자격증 있는 사람은 자격증 안 나와요. 중개업자들 한때 장학금 나오는데 보통 30%까지 나옵니다. 대학원 등록금이 지금 300에서 350 하거든요. 30% 얼마예요? 많이 나니까 200에서 250은 가는 건데 100만 이상 나오는데 장학금 나오는데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들어가야 돼요. 중개업자가. 그래야 돈도 법니다. 아이고, 그죠? 일단 따고나 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로 5번입니다.
주택조합의 사업 시행입니다. 1번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공동하는데 등록사업자가 공공택지를 가지고 있네요. 그거는 주택조합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공공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경공매 등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다면 그때 내 거죠. 그땐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내 거니까. 그리고 2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에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써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배상을 책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번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입니다. 왜? 그 구성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자가 나오면 무조건 리모델링은 제외시키세요. 리모델링은 건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주택조합은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 당연하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이고 남는 것이 일반 공급이니까 당연하죠.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직장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조합원에게 똑같이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상식적인 얘기죠. 6번 주택조합 업무의 대행입니다. 주택조합은 리모델링은 제외입니다.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은 그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 가입알선 등 조합원 가입알선 이런 말 자체가 리모델링은 안 맞잖아요. 그죠?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공사업 주체인 누구에게? 등록사업자 등등에게 뭐라고요? 대행. 그래서 대행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7번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및 퇴직인데요. 결격 사유 뭐 1번 2번 됐고 금고하면 몇 년? 2년. 4번 집행유예는 그 기간 중 다 똑같죠? 예. 2번에 결격 사유다. 당연 퇴직이야. 당연 퇴직. 개발법이랑 정비법은 퇴임. 여기서 그냥 퇴직. 퇴임, 퇴직 그 단어 가지고 틀리지 않아요. 당연 퇴직. 그리고 퇴직 전 한 행위는 효력을 상실한다? 아니죠. 상실하지 않는다. 그대로 유효하다. 이거는 뭐 다른 임원도 다 똑같습니다. 설립인가 취소, 시군구는 주택조합 또는 그 조합의 구성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저를 봐요. 웬만하면요 주택법은 다 의무적입니다. 할 수 있다예요. 아까 의무적 등록 말소 이거는 말고 그저 의무적이니까 뭐라고 다 의무적. 취소해야 한다면 틀립니다. 취소할 수 있다. 무조건 의무적.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어요. 취소할 수 있다.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어요. 취소할 수 있다. 9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입니다. 주택조합은 지역조합, 직장조합은 몇 년 내에 인가받고 2년 내에 승인 신청. 리모델링도 2년 내에는 얘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 리모델링은 무조건 허가야 허가. 신고 안 나옵니다. 리모델링은 요거요. 2년. 그죠? 인가받고 뭐라고요? 2년 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자, 넘깁니다. 사업계획 승인 보겠습니다. 1번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이죠. 먼저 사업계획 승인 대상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독과 공동의 그죠? 첫 번째 단독 있습니다. 단독 주택 있고요. 자, 원칙 얼마죠? 얼마요? 그렇죠. 이거는요, 연간 아니고 한 번 할 때마다, 아직 한 번 할 때마다 30호 이상일 때는 뭐라고요? 승인을 받아라. 그거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얼마 있다고요? 50호 이상일 때가 있다. 두 가지가. 1번에 뭡니까?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 토지 전체를 전체 하나의 일단 토지를 공급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여러 개 단독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는 바로 단독인데 바로 이게 바로 블록형 단독 주택이다. 실무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시험에는 블록형이 안 나와요. 참고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라고요? 한옥. 두 가지는 얼마 이상? 50호 이상일 때 승인받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공동도 얼마에는 30세대 이상이고요. 얘도 50세대 이상일 때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도 30세대 이상이지만 리모델링은요, 자, 일부 증축할 때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증축 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가 안 될 때는 그때는 그냥 그것도 허가받아요. 대수선도 리모델링 허가. 아시겠죠? 세대수가 증가하더라도 30세대 미만까지는 리모델링 허가받고 30세대 이상일 때만 사업계획 승인받습니다. 리모델링도. 나머지 밑에 1번, 2번은 50세대 이상이다. 1번에 단지형 연립하고 단지형 다세대, 거기 원룸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원룸형은 무조건 30세대 이상일 때죠. 그러니까 뭐라고? 전부 다 단지형만 도시형 상업주택 중 단지형만. 자, 그리고요 1번 면적은 30 이상. 2번 자,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일 것. 2번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바로 스스로 방법으로 시행할 때, 이때의 건설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박스 안에 1번과 2번 가지고 아직까지 낸 적 없는데, 하지만 위에 있죠. 단독에서는요, 특히 한옥이라는 집을 넣어서 나온 적 여러 번 있습니다. 왜? 짧거든. 짧으니까. 대신 얼마? 1만 이상일 때입니다. 이번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 제외입니다. 대상 제외. 여러분들 사업계획 승인 대상 제외다. 그러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내 마음대로 막 건물 짓는 겁니까? 이 뭐예요? 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승인 안 받고 막 짓는 겁니까? 그러면 뭘 신고를 해? 뭔 허가? 무슨 허가? 네? 그러니까 무슨 허가? 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지 말라 그러면 딱 나오는 게 뻔하잖아. 네? 요거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 얘기잖아요. 내 맘대로 막 건물 짓는 것도 아니라면서.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뭔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허가라면서. 그게 무슨 허가? 예? 그렇지.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주택법은 건축법의 특별법에 속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주택법이 아니면 건축법이라는 얘기, 건축법. 아시겠죠? 적으세요, 여기다가. 2번에 건축법상 건축 허가받아 건설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주택과 주택 외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다. 이게 뭐죠? 한마디로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 그죠? 주상복합.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는 주택이고요. 여기는 상가죠? 주택 외. 이래 버려요. 그냥 여기는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 그러니까 당연히 주상복합이니까 일반 용도지역에서는 일반 주거에서 안 되겠죠. 어디서 가능합니까? 준주거지나 상업지역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에서. 상업지역인데 유통상업지역은 주상복합이 건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만 해당돼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나오잖아요. 자, 주택의 이 부분이, 요 주택 이 부분이 먼저 첫 번째 1번. 전부 다 요건에 딱 맞아야 돼요. 얼마? 300세대 미만이, 아니면 여기 또 있죠. 이 주택이 주택 외보다 얼마? 90% 미만입니다. 그럼 상가 부분인 주택 외는 최소 10% 이상이죠. 이 조건에 전부 해당될 때는요,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서 건물 져라. 왜?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하라고 말해. 쉽게. 자, 하나 더 있어요. 2번.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다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갔죠? 예.